디지털 색채 1회 7주차 마지막 3교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의 연상,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내용으로서는 주된 색, 주요 색,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핑크, 흰색, 검정색 등의 연상, 상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연상, 그리고 세계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계 연상이라 하는 것은 색과 관련된 사물, 분위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연상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색에 관련된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세계 연상에는 크게 두 가지,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구상적 연상, 그리고 형상이 없는 추상적인 연상, 이렇게 구상적 연상, 추상적 연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색의 상징은 또 무엇일까요? 색이 지니게 되는 특정한 의미, 그런 의미를 또 색에 반영해서 활용하기도 하죠. 이런 것을 색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족문화, 전통, 지역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공통된 그러한 색의 상징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문화적인 특성이라든가 활용되어지는 색의 차이 때문에 민족문화, 전통, 지역 등에 따라서 상징하는 바가 틀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색의 상징은 대체적으로 색의 선호라든가 종교적인 의미, 신분주의 계급 등에서 파생된 것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색이 가진 연상, 상징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겠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로 붉은색, 빨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빨강과 관련해서 일단 동영상 먼저 보시고 색이 가진 연상, 상징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ondering and watching TV. I can't believe what is on the screen. Something that I wouldn't care to see. Many rare species will perish soon, and we will be short on food. When do we have to be so selfish? We've got to change our attitude.
어떠셨나요? 오래전 월드컵 당시에 그 뜨거운 열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는데요. 자, 붉은색. 어떤 연상, 상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붉은색, 채도가 굉장히 높은 색이죠? 적극성, 공격성, 흥분들이 표출되는 그런 색상입니다. 자극적이고 때론 유쾌하지만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로를 느끼게 되죠.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실까요? 리볼루션, 혁명이죠? 투쟁, 혁명! 그리고 뭔가 위험한, 그러면서 용기, 정력, 성욕, 그리고 정렬, 증오, 분노, 광기, 정제, 불, 위험, 이런 아주 자극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컬러 빨강입니다. 그렇다면 노란색은 또 어떨까요? 노란색, 태양의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풍부한 느낌의 에너지를 가진 컬러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겠죠. 추워서. 또 동식물들도 태양 없이는 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태양을 수많은 민족에서 신으로 섬겨왔죠.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태양을 상징하는 노란색은 존귀하고 신성시되는 그런 색상이었습니다. 밝고 경쾌하고 에너지가 넘치죠. 명랑하고 활발하고 즐겁고 귀엽고 행복, 따뜻한 행복 같은 그런 긍정적인 영상을 많이 갖고 있는 컬러입니다. 반면에 건전치 못한 것, 천한 것, 비겁, 시기, 질투, 사기, 배반 이런 부정적인 영상도 같이 갖고 있는 컬러죠. 자, 개그맨들도 보면 어떤 밝은 에너지,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현이기도 하겠고, 또 관객들에게 즐거울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웃을 준비를 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인지 밝고 경쾌하고 즐거운 느낌을 주는 이런 노란색 색상의 옷을 무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녹색 한번 봅시다. 녹색 무엇이 떠오르나요? 울창한 숲을, 숲, 나무, 풀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1차적으로 이 녹색이란 것은 그런 풍요로운 자연을 연상시킵니다. 그러한 풍요로운 자연으로부터 파생되는 젊음, 생명 또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영상으로 사람에게 느낌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다른 색에 비해서 눈의 피로가 덜하고 그로 인해서 공공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안전색으로는 진행을 해도 좋다, 안전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죠. 자, 파란색 봅시다. 청명하고 수동적이고 고요한 느낌이다. 지성, 평화, 관조의 감성을 전달하고요. 물과 차가움, 대기 넘어 하늘, 무한함, 공허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색이라고 하네요. 신앙심이라든가 연민 등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파랑새라는 동화책이 있죠. 동화에서는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왠지 행복 그러면 따뜻하고 즐거운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행복이라는 느낌은 난색 계열 쪽에서 더 많은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파랑새라고 하는 것이 행운의 상징,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의 파란색도 연상을 할 수는 있겠죠. 푸르르다 이런 말은 젊다, 그리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뭔가 진보적인, 진취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신뢰, 젊음 이런 긍정적인 연상을 이 파란색이 주고 있고요. 반면에 블루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울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울, 근심 이런 부정적인 영상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란색, 청색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디지털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색으로 파란색이 활용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디지털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파란색일까요? 파란색 보면 왠지 정직한 반면에 차가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0, 1 이렇게 숫자로서 딱딱딱딱 끊어지는 값을 가지는 그러한 로직을 갖고 있는 연산 법칙이죠. 반면에 아날로그는 어떻습니까? 세계 스펙트럼처럼 단절이 없고 분절이 없고 쭉 이어지는 뭔가 그라데이션이 된 듯한 그런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딱 끊어지고 칼같이 계산되는 그러한 느낌이, 그러한 디지털의 이미지가 청색과 잘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블루스 약간 좀 착 가라앉고 끈적끈적하면서 단쪽기가 있어서 슬픈 듯한 그런 음악, 그리고 재즈 중에서도 대부분 전통적으로 재즈는 리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장르죠. 그렇기 때문에 즉흥 연주도 가능하고요. 정해진 멜로디가 없고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그 멜로디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변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르인데, 블루노트라고 하는 또 장르가 있습니다. 물론 레이블이기도 하고요. 음반사 레이블이기도 하고, 그 블루노트 계열의 그런 재즈들을 보면은 통상의 재즈들과는 달리 멜로디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그런 멜로디가 굉장히 잔잔하고 어떨 때는 정말 가슴이 찡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아주 섬세한 재즈 연주를 그 블루노트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차분하고 우울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파란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명하고 스통적이고 고야한 느낌을 가진 파란색. 보라색을 봅시다. 자, 보라색. 그 대표적인 보라색의 의미로 고귀함의 상징이다라고 적어 놓았는데 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늘, 예로부터 신,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그런 하늘의 색인 파란색, 그리고 사람 몸속에는 피가 있죠. 그래서 이 붉은색이 사람의 피, 즉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하늘의 뜻과 사람의 붉은색이 섞어진 그런 색으로서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성직자 혹은 황제, 이런 사람들이 권위, 그리고 신성과 거룩함,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컬러로서 보라색이 활용되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이나 황제, 추기경 등을 상징하는 그러한 고기, 권위, 장중함의 이미지를 지닌 것이 또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도 황제나 신선의 고귀한 색으로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고요. 종교적 신성함과 더불어서 신비로운 컬러죠. 붉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뜨거운 색도 아니고 차가운 색도 아니고 약간 중간적인, 그래서 더 신비로운, 그리고 낭만, 향기로운 느낌도 들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관능적인 여성미도 물씬 풍겨나는 그런 컬러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도 꽤 갖고 있는데요. 죽음이나 타락, 부패, 나약함, 미숙함, 또 우울함, 미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동성애를 나타내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쌍화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색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면 거기 등장하는 두 남자 주인공들 주로 어떤 의상을 입고 있던가요? 네,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보라색의 의복을 채택했을까?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고 다음 색깔 한번 봅시다. 핑크색. 감미롭고 달콤함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죠. 이런 감미롭고 달콤함에서 가슴 깊이 젖어드는 그런 행복감, 포근한 행복감, 이런 것도 핑크색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소녀 같은 여성스러움 또한 핑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소녀 여성스러움, 연애, 핑크빛 사랑을 나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애, 그리고 그 연애의 감미로움, 달콤함, 그리고
그 약간은 유아적인 그런 느낌도 들죠. 그래서 귀엽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컬러가 핑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핑크에 대해서 부가적인 내용이 또 있는데요. 색이 가진 치료 효과에 대해서 차후에 학습을 하면서 나머지 뭐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효과를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핑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이후에 치료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색은 이런 치료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핑크색이 가진 치료 효과에 대해 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핑크가 가진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준비해왔습니다. 핑크색은요, 육체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 뇌 내부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그러한 물질을 분비를 시키는데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은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특정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그러니까 공격적 행동을 억제시키는 화학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교도소에서는 거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거친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핑크색으로 칠해진 독방에 30분간 수감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은 10분이 경과된 이후로부터 그 적대감, 공격적 행동, 그리고 폭력 성향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격적 행동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핑크색은요, 진정작용, 그러니까 친정시키는 작용이죠. 침착하고 진정을 시키는 그런 작용, 그리고 그러한 진정작용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지녔기 때문에 노인병 환자, 청소년, 그리고 가정치료를 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요법에 점차 적용이 되고, 그 활용법이 개발되고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밑에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캘리포니아 교도소가 아니고요. 오하이오 제일이라고 하네요. 오하이오에 있는 감옥인데요. 이 셰리프, 보안관이 핑크색을 쓰면은 사람들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핑크색을 칠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좋은 예로서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워스트 핑크 메이크오버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핑크색을 가장 잘 사용하지 못한, 잘못 사용한 그런 예로서 가져왔거든요. 이 잘못 사용한 예로 이 감옥에 핑크색을 칠한 것을 선정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처벌을 가중시키는, 두 번 처벌하는 이러한 핑크색 공간 속에서 사람이 갇혀 있으면은 뭐 단시간이 아니라 30분이 아니라 하루 이틀 갇혀 있으면은, 글쎄요, 그 핑크색의 느낌, 침전시키는 작용 자체가 어느 정도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이 핑크색 감옥을 워스트 케이스로, 나쁜 케이스로 뽑은 이 사람 생각처럼 아마도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에디드 퍼니시먼트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처벌을 가중해서 하는 그러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핑크색 제일의 감옥에 사람을 넣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흰색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무채색들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한 컬러죠. 명도가 밝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신성하고 고결함, 초월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백색이 쓰여왔다고 하죠. 반면에 동양,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상을 치를 때 흰색 옷을 입죠. 왜 흰색 옷을 입느냐? 죽음의 창백함과 애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반면에 서양에는 뭐 영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엔 모두 다 블랙슈트를 입고 오죠. 검은색 옷을 입고 옵니다. 회색, 흑색 등 다른 무채색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자극적이고 화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이렇게 늘 하얀색 옷을 착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청결, 순수, 소박, 청렴, 청초, 결백, 진실, 밝음, 신선함,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컬러가 백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정색 한번 살펴봅시다. 무거운 컬러죠. 위험 그리고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컬러입니다. 영화 크라우의 한 장면인데요. 브랜던 리죠. 이 영화를 촬영하다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남아서 이승을 떠들고 있는 그런 역으로 나오죠. 크라우라는 영화에서. 이 사람이 검은 슈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검은색이죠. 그리고 대개 영화에서 드라큘라나 어떤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은 다 어떤 죽음과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검은색 의복을 착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검정색은 죽음, 슬픔, 지하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시건과 파괴의 여신인 칼리를 상징하는 그런 컬러이기도 하고요. 유치화 색과는 달리 굉장히 명도가 낮죠. 명도가 낮다 하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거움, 다른 말로 하면 중후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중후함, 무게감을 통해서 아주 강한 이미지를 또 전달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남성다운 위험, 엄숙함, 진중함이 또한 이런 블랙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고급스러움과 모던함의 세련미가 느껴지는 유행색, 기본색이죠. 유행색이자 기본색이 하나로 정착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물품에 기본으로 검정색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을 정도죠, 지금은.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뭔가 감춰야 될 살이 있다거나 쉐이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검은색 의복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전자기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색상을 선호하나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명동에서 관찰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의복을 통해서 선호하는 색상에 대한 힌트를 좀 얻고자 했었거든요. 근데 3분의 1이 검은색, 이렇게 무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검은색을 선호하더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관찰조사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년대 중반 정도 해가지고 일본에 까마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는 까마귀 같다는 게 안 씻어서 떼꼬제제 하고 때가 꼬제제 껴있으면 까마귀 같다고 하는데 일본의 그 까마귀족 젊은이들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입는 거, 치장하는 거, 걸치는 거, 가방,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 검은색으로 쫙 빼고 다닌 검은색이 유행이어서 그런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젊은이들을 까마귀족이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고급스러움, 모던함, 세련미가 느껴지는 그런 컬러로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나 역시 그 위험과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음산함과 불길함, 이런 부정적인 현상은 또 뗄 수가 없는 그런 컬러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미지 중에 유명한 영화 키아누 리브스죠? 매트릭스의 이 키아누 리브스 포스터에 있던 사진을 이렇게 카피해 왔는데 왜 이것을 카피했을까요? 이 매트릭스의 주인공 이 키아누 리브스가 영화 속에서 슈퍼맨과 같은 존재로 나오죠. 힘이 굉장히 센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왜 그런데 그 수많은 슈퍼히어로들이 그 원색에 몸에 짝 달라붙는 타이 그리고 뭐 밖에 입은 팬티 그렇게 아주 원색적인 복장을 했는데 왜 이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만은 이렇게 검은색 코트로 온몸을 감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랬을까? 슈퍼히어로인데 이 사람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매트릭스의 주인공은 단순히 힘만 센 사람이 아니죠. 깨달음을 얻고 인류를 구원해줄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존재로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타이즈, 원색적인 타이즈의 팬티를 밖으로 입고 나왔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 잘 매칭이 안 되죠. 이 영화 속에서 이러한 그 진중함, 그리고 중후함, 엄숙함이 보이는 요런 그 검정색 코트가 영화 속의 주인공, 이 키아누 리브스의 코드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갖고 와봤고요. 자, 이렇게 8가지 색깔, 주요 색깔에 대해서 어떤 연상과 상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빨간, 노랑, 녹색, 파랑, 보라, 핑크, 흰색, 검정색, 이렇게 3개 연상, 상징을 살펴봤고요. 자, 7주차에는 많은 것을 배웠네요. 색이 가지고 있는 효과, 크게 시제각 효과, 감성적, 정서적 효과, 연상과 상징,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3개 효과 중에서 시지각 효과, 생리적 지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20개 좀 안 되는, 19개 정도 되는 그런 것도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색이 가진 감성적인 효과, 온도감, 중량감, 문감, 강약감, 경영감, 속도감, 시간감과 공간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성적 효과를 살펴봤고, 또 이번 시간에 색이 가진 연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색이 가진 상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러한 색채가 가진 영상이나 상징, 효과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고요. 색채와 문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색채와 문화에서도 색채가 상징되는 그러한 어떤 색채가 가진 상징적 특성들을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에는 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이런 색의 심리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용된 사례,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정말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입증한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자, 편한 마음으로 그 동영상 감상하시고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본 도쿄 외곽의 아다치구. 인구 16,000명이 사는 낙후된 소도시인 이곳은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무단 침입, 절도, 강도 사건 등이 26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후 주민들이 직접 순찰을 나설 정도가 됐죠. 그런데 최근 이 지역의 범죄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이 작은 가로등입니다. 여기 가로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보통의 백색 가로등이 아니라 푸른 빛을 뿜어내는 푸른 가로등이죠. 실제로 푸른 가로등으로 바꾼 2007년 이후 이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大人も安心してますし、犯罪もなくなったんでね、子供たちも安心ということですね。やはりこの防犯灯の青色の効果は想像以上に効果があったとみんなが喜んでおります。 일본에서 푸른 가로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나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으로 푸른 가로등을 단 뒤 범죄율이 30%나 급감했고, 그러자 언론과 인터넷에 화제가 되면서 일본 곳곳에 푸른 가로등 붐이 일어났습니다. 実際には実際の事例として、犯罪件数が減少傾向にあるというふうにはなっています。赤っぽい色合いよりもブルー系、青い光というのは、精神的に落ち着かせてくれたりだとか、あるいはその衝動を抑えてくれるようなそういう作用は実際にあります。 색깔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실험은 지금 색깔 실험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보세요. 빨간 방 보이시죠? 빨간 방. 이쪽에 파란 방이 있습니다. 이 2개의 방에 10명의 학생들을 번갈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났다고 생각되면 알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20분을 맞추는 거죠. 먼저 빨간 방에 들어간 10명. 이 방에서 20분은 실제보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온통 빨간색인 이 방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기 때문이죠.
실험 결과 14분에서 17분까지 평균 16분 만에 빨간 방을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어요. 어지러워요. 답답해요. 저 눈 아파요.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파란 방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20분이 지나도 차분하고 느긋합니다. 장난을 치고 잠도 자고 좀처럼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실험 결과 21분에서 27분까지 평균 24분이 돼서야 파란 방을 나옵니다. 부드러워요. 느긋해요. 차분해지는 거. 차분해지는. 밝아요. 졸려요. 졸려요? 네. 방에 들어가는 순서를 바꿔가며 실험을 4번 반복해보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파란 방에서는 되게 좀 분위기도 차분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빨간색을 보면 뭐 흥분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생리적 반응을 하는 색깔이고, 파란 방은 정적이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하는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에너지가 따로 있단 말이죠. 색깔을 바꾸어 범죄를 줄인다는 푸른 가로등은 색채 심리를 이용해 상황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작은 노력입니다. 가로등 하나를 설치했더니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장소가 문제가 있다면 그 외라는 문제가 아주 작은 거라면 작은 것만 바꾸면 달라집니다.